강따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강따구TV의 MC 강대규입니다. 강따구TV가 오늘부로 한 3주차, 4주차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가격리를 한 2주 동안 하고 있어서 2주 동안은 촬영 방송을 쉬었습니다. 우리 강따구 다른 유튜브들 방송을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 수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소수 정예로 하고 있는 구독자 수인데,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구독자들 뭐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뭐 기타 등등 이름을 정하는데, 강따구TV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따구들? 뭐 그런 거. 우리가 물론 도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지만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한번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받은 제보거든요. 어제 받은 제보에 의하면 8호 광장에서 그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성조기를 교체하는 장면을 봤다. 그래서 요거는 성조기가 왜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송 주제로 잡았고요. 비단 8호 광장에 있는 성조기나 현수막 말고도 춘천 시내 곳곳에 걸리는 현수막들, 정치인들의 현수막들, 이것은 왜 떼지 않고 며칠 동안 놔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무슨 날만 되면 현수막을 걸어요.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뭐 호국장병들 감사합니다. 7월달엔 제헌절, 8월달에는 광복절, 뭐 추석 명절 때는 또 추석 명절, 또 수능 며칠 앞두고는 수험생들 힘내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현수막을 거는데, 돌아가면서 걸지 않죠. 한꺼번에 거는데, 춘천시에 활동하는 정치인분들을 따지자 보면 뭐 국회의원, 시의원 한 20명, 도의원 한 5명 치면 한 30명 되신 분들이 현수막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운전교통에도 많이 방해가 되는데, 왜 정치인, 일반 시민들에게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현수막을 거는 것을 일시라도 허용하는 것일까? 이게 합법일까?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입니다. 5개 광고물법 위반이에요.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인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요. 사실 정당법에 보면 정당이 정치행위를 현수막으로 홍보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또 요즘 정당이 정의당, 우리공화당, 이런 정당이 본인들의 정책 홍보로 현수막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인 개인이 본인의 뭐 사진이나 이름 달아서 뭐 정책 홍보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 전달, 뭐 부모님 감사합니다, 뭐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요거는 거리에 걸면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 불법 현수막인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춘천시 지정 게시대가 있고요.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돼요. 춘천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수막을 검색하시던가 뭐 광고물 검색을 하시면 춘천시 디자인과가 나오는데, 춘천시 디자인과에서 이 현수막 지정 게시판 설치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현수막을 걸 때는 시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 강원도 춘천시 5개 광고협회 춘천시 지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춘천시 지부가 춘천시청으로부터 지정 게시판을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게시대 신청이 있어요. 누구나 손쉽게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10일 기준으로 16,200원을 내면 게시대에 개첩이 됩니다. 또 소형 게시대의 경우에는 13,200원이 돼서 200원이 돼서 게시대에 개첩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본인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 게시대에다가 16,200원을 내고 10일 동안에 16,200원을 내고 혹은 13,000원을 내고 게시를 하는데, 왜 정치인들은 무료로, 공짜로, 불법으로 시내 곳곳에 본인의 메시지, 정치 홍보를, 인지도 홍보를 왜 게시하느냐? 좀 자제를 해주길 바라고요. 시청에서도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원도 5개 광고협회 춘천시 지부 지정 게시대 신청란을 보니까 신기하게 매월 춘천시 곳곳 어느 게시대에 어떠한 현수막이 올라올지 미리미리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쭉 봤습니다. 9월 게시분 현황을 보니까 가장 먼저 뭐
후평 축협 하나로 A 뭐 게시대를 보니까 송곡대 신입생 모집, 정관장, 후평점 추석 행사, 뭐 표 장례식장 홍보 뭐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김진태 의원 추석 인사가 있는 거예요. 김진태 전 의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뭐지? 보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추석 때 뭐 고향에 온 걸 환영하시다는 등 뭐 명절을 풍성하게 보낸다고 하는 등 그거를 지정 게시대에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럼 다른 의원들도 또 있을까 해서 의원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검색하니까 한의원이 나오고 뭐 병원이 나오는데 김진태 전 의원 말고 이상민 의원 추석 인사가 또 있습니다. 장항리 아이파크 사거리에도 있고 곳곳에도 있는데 이 이상민 의원은 제 기억에 아마 6월 달쯤에 호국보훈 달 뭐 기념하는 현수막을 이미 게시대에 걸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거리 현수막을 안 걸고 게시대 현수막을 좀 걸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신문에 인터넷 신문인지 뭐 지역 신문인지 신문에 그 정치인 현수막을 비판을 하면서 방송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방송에 정치인 현수막 거는 그런 불법 현수막을 비판을 하면서 현직 시의원이 게시대를 이용했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있는 김진태 전 의원 추석 인사, 이상민 의원 추석 인사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거를 보니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게시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고요. 제가 보니까 춘천시 디자인과의 업무에 보니까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가 있어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시민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업무인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면 지금 춘천시 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다 떼서 시청에 갖다 주면 보상을 해주나? 해주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현수막들이 지금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고요. 현수막을 너무나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현수막 업체에 생계난이 올 수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럴 거면 게시대를 늘리면 됩니다. 춘천시 지금 주요 사거리에 춘천시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춘천시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혹은 최근 1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거두리도 도심지가 형성이 돼 있고 신부국도 커지고 있고 레고랜드도 커지고 있고 레고랜드 지나서 서면까지 또 더 커질지 안 커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대교가 생기면 그러면 춘천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시내 곳곳에 지정 게시대가 지금 춘천시에 41곳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 춘천 그 5개 광고물 신청 홈페이지에서 41곳 말고 더 늘릴 수가 있어요. 28만 인구가 있는 춘천시에서 지정 게시대를 100개 정도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 시장 위축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정치인들 현수막을 넘어서 우리 원래의 문제 8호광장의 성족이야 8호광장의 현수막은 왜 몇 년째 있는 것일까? 사실 정치인들이 거는 현수막은 한 2, 3일이 지나면 떼요. 날짜가 지나면 춘천시가 떼든지 뭐 게시를 한 사람이 수거해 가는지 없어지는데 8호광장에 있는 현수막은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있는 것이죠. 그 성조기도 계속 있고 8호광장에 있는 현수막과 성조기는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린 현수막하고 결을 달리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 거리에 걸었을 때 5개 광고물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8호광장에 있는 현수막과 성조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을 하잖아요.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 장소로 거기를 신고를 한 거예요. 집회 장소로 신고를 하고 내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피켓을 들던 다른 기구를 설치했을 때 그것은 곧 집회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면, 그것을 훼손하면 집시법의 집회 방해죄가 될 수가 있고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거든요. 시청에서도 경찰서로 들어온 집회신고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시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못 떼는 거
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정당법에 보면 정책 홍보는 현수막을 걸 수가 있어요. 정책 홍보라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우리공화당 이런 정당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치인이 본인의 사진과 이름과 멘트를 적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 단속기간에서도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데 이 정치인들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인천시당 현수막.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는 인천시 전체에 정치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작년에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당에 있는 인천시 광역의원, 인천시 각 구에 있는 기초의원들은 현수막을 안 걸기로 모두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런 것이고, 우리 강원도도 물론 개인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정당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귀속시키면 안 되겠지만 강원도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정의당 다 머리를 맞대고 모으셔서 우리 앞으로 이런 소모적인 현수막, 이제 남은 거는 추석과 또 10월 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천절, 한글날 있을 거고, 또 수능이 앞두면 수능 잘 보세요가 있을 거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을 거고, 송년 잘 보내셔가 있을 텐데, 이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네, 말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모여서 우리 걸지 말자. 우리에 속해 있는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도 걸지 말게 하자. 거리에다가. 이런 좀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전화 돌려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화 돌려. 오늘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겸 회장을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대단하고 큰 자리인 게 뭐냐면 유권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0하고 16,000?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웬만한 기초의원, 시의원, 군의원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도 학부생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 친구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여보세요? 예, 회장님, 저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아니, 지금 제가 방송하는 유튜브에 네네. 춘부 전화 돌려 프로그램인데 통화 잠깐 가능하세요? 한 짧게 몇 분? 네,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간단하게 본인 네네. 소개, 구독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김준겸 학생입니다. 사회학과 김준겸 강원대 총학생회장님, 그럼 지금 나이는 몇 살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96년생으로 지금 26살이고요. 네. 이제 막학기 준비하고 있고, 좀 있으면 졸업해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학생회장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임기가 이제 저희는 학생 측에 의거해서 보통 1년이에요. 그래서 네. 올해 1월 1일 00시부터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가 저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임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총학생회장 선거도 올해 하겠네요. 그거 좀 있으면? 그렇죠. 이제 보통 총학생회장단 준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약과 많은 인단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늦으면은 9월, 빠르면은 6,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또 지금 제야의 무법자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내년. 벌써부터 후보군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아니, 우리 그 김준겸 회장님 나왔을 때는 후보가 몇 명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항상 수면 위로 올라왔던 또 쟁쟁한 경쟁자분들이 있으셨는데, 워낙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이다 보니까 총학생회장단 준비보다는 다른 본인의 전공 계열이나 아니면 특성을 살린 취업이나 혹은 활동 쪽으로 루트를 돌려서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그래서 다니엘로 출마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사회학과에서 김준겸이 나오니까 다른 후보들이 안 나온 거구나.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이게 그렇게 또 아니고요. 이렇게 포장을 또. 자, 그러면 아닙니다. 그 총학생,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굉장히 그런 중증 상황에서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되고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 혹은 총학생회가 이런 사업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점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완전히 그냥 질문에 좀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처음에는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총학생회 활동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임원들 간의 끈끈한 정도 예년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예년에 총학생회 임원분들께서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사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사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런저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4인 이상,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지침 속에서도 총학생회 활동은 학교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다른 사적인 자리를 갈 시간에도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예년보다 술에 의존한 그런 친목 활동보다 진짜 함께 이렇게 같이 뭐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업무를 치중한다든지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함께 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시간을 같이 녹이면서 오히려 예년의 총학생회와 비교해도 정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아쉬운 건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약과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면대면으로 좀 학우분들의 반응이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이게 아무래도 총학생회 활동도 순수 봉사활동이자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피드백과 반응이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있으면 더 뿌듯하거나 아니면 더 성찰하게 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학우분들을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이 반응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나를 넘어서 나도 솔직히 칭찬 한번 듣고 싶다. 아니 뭐 하다못해 비판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이 좀 임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네네. 학우들하고 대면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본인의 총학생회 정책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대면 평가를 받는 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사실 옛날에 듣기로는 총학생회장 한번 하면 그러면 네네. 뭐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온다고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러브콜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 총학생회 같은 경우가 청년들 포함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녹여내서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혹은 20, 30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는 대단한 좀 정치 쪽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신 적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이제 임기 기간에 직접적으로 정치 관련된 활동을 하면은 이것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 학생회 측의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정치적으로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 색깔이 투영된 활동을 할 시 있는 회의체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러브콜까지는 뭐 안 받아왔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좀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총학생회장단 분들께서 아마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은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은 많이 오지만 학생 회칙에 의거해서 한쪽에 기울진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니 그 질문지를 드린 것도 아닌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네. 방송은 보통 네. 춘천 시민분들이나 강원 도민들이 주로 타겟인데 뭐 네네. 지역사회의 학생으로서 또 학생회장으로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이게 부탁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아쉬운 점이 좀 있으면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올해 임기를 하면서 사실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전국의 이제 대학생, 총학생회 분들, 임원분들과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지자체가 학교와 항상 연계를 하고 또 학교 대학 본부에서도 학생회 분들과 연계를 하고 또 학생회가 이끄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행사인 대동제화 같은 곳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스스로 참가를 해주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저는 학생회의 한 임원으로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또 지역 주민분들과 대학 본부에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가 어느덧 지금 현재 파도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뭐 다양한 대학교들이 이제 지방 대학으로서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이 지방 대학이 위기라는 것은 결국 지역의 경쟁력과 또 지역의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아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령 인구 감소에 있어서 본인의 자녀들이나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지방대학의 위기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지자체나 혹은 의회에 이러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녹여내어서 향후 우리가 낳을 자녀 세대들이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서 다니고 또 경쟁력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1대1 공립대학이나 이런 현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있는 지역 대학인 만큼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그 학력 인구 문제가 사실 사회적 문제인데 그것도 꼭 학생회장으로서 꼭 집어주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방송에 한번 모시던가 다시 한번 또 전화를 드리던가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주말에 너무 기분 좋은 인터뷰에서 기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그 총학생회장은 괜히 총학생회장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아니 그냥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갑자기 학력 인구 감소와 우리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총학생회장을 대학 시절에 꿈꾸긴 했지만 제가 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김준경 회장과의 통화였습니다. 자, 우리 전화 돌려 파는 제가 임의로 아무나 전화를 드리는데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또 혹은 누구와 이러이러한 통화를 해서 대신 물어봐 달라 대신맨처럼 그런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